자, 무려 18년 만입니다. 우리 달력에서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아주 중요한 빨간 날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리는 날, 제헌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제헌절이 어떻게 다시 공휴일이 될 수 있었는지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헌절,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첫 발을 뗀 정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나 중요한 날이 왜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냥 평범한 일하는 날이었을까요? 이 궁금증 지금부터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네, 그럼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18년 만에 개헌절이 다시 빨간 날로 돌아왔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얼마 전이죠. 2026년 1월 29일에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법안 하나가 통과됐습니다.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었어요. 이걸로 이제 18년 동안 국경일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정작 쉬지는 못했던 좀 서러웠던 제헌절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게 된 겁니다. 와, 이 투표 결과를 좀 보세요. 정말 압도적입니다. 국회의원 203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이 무려 198표, 반대는 딱 2표, 기관이 3표였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만장일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만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만들어야 한다는데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공감하고 있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헌절이 대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모두가 한마음으로 공휴일로 되돌리려고 했던 걸까요? 그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바로 그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시죠. 1945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해방을 맞이했죠. 그로부터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총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이 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딱 2달 만인 7월 17일에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만들어 공포하게 돼요. 그리고 바로 다음 해부터 이날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경일 제헌절이 된 겁니다. 정말 숨가쁘게 진행됐죠? 이때 만들어진 제헌헌법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설계도를 그리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원했고 반면에 원래 헌법 초안을 만들었던 쪽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주장했거든요. 이 두 의견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다가 결국 둘을 절충하는 지금 보면 좀 독특한 형태의 정부 구조가 탄생하게 된 거죠. 그럼 그 첫 번째 헌법의 주요 특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이랑 다른 점이 꽤 많아서 흥미롭습니다. 일단 국회는 지금처럼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였고요. 대통령이 있긴 한데 국무총리도 있는 형태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선출했다는 겁니다. 간선제였던 거죠. 하지만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점이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또 탄핵 절차를 마련해뒀다는 점, 이런 걸 보면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뼈대는 이때부터 이미 단단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나 역사적이고 중요한 날인데 도대체 왜, 어느 순간부터 공휴일이 아니게 된 걸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우리는 2005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주 5일제. 기억나시죠? 2005년에 주 6일 일하던 시대가 끝나고 주 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서 일종의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근무일이 줄어드니까 생산성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총 쉬는 날의 숫자는 좀 줄여야 한다고 요구했고 정부와 노동계가 이걸 받아들이면서 타협안을 찾은 거예요. 그 결과 여러 공휴일 중에서 국경일이었던 제헌절이 빨간 날에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결정 때문에 제헌절이 좀 위상이 애매해진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다른 4대 국경일은 전부 다 쉬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유독 제헌절만 국경일인데도 쉬지 않는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무려 18년 동안이나요. 자, 그럼 이 결정이 어떻게 18년 만에 다시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제헌절의 빨간 날 복귀, 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여기 보이는 숫자 7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여러 의원들에 의해서 무려 7개나 발의가 됐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럼 이 법안들이 어떻게 하나의 법으로 완성됐을까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저기서 발의된 7개의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단 하나의 통합 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 뒤부터 효력이 생기니까 바로 2026년 7월 17일부터 우리는 다시 제헌절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그냥 야, 쉬는 날 하루 늘었다 하고 좋아할 일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요. 이 변화에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바로 우리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 나오는 구절 중 일부입니다.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는 건 바로 이런 우리가 처음 나라를 세울 때 약속했던 가치들, 어쩌면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잠시 잊고 지냈을지도 모르는 그 헌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달력의 새로운 빨간 날이 다시 그려집니다. 여러분에게 돌아온 제헌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그냥 하루 더 쉬는 달콤한 휴일? 물론 그것도 좋죠.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나라가 어떤 가치와 약속 위에 세워졌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그런 성찰의 시간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날을 어떻게 보낼지는 이제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